신앙과 과학의 관계, 신앙과 과학의 관계,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가요, Faith and Science입니다. 신앙과 과학인데, 자,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에 Science를 좀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Science, 과학. 이 Science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Science라고 할 때, 이 과학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자연과학입니다. Natural Science. 자연과학이에요. Natural Science. 그러니까 Natural Science라는 게 자연과학이라는 말인데, 이 자연과학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자연을 탐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 그러니까 자연과학은 자연을 탐구하는 겁니다. 자연을 우리가 뭐 nature라고 하기도 하고, nature, 영어로요. 또 natural order라고 그러죠. natural order. 자연 질서라는 말을 쓰죠. 자연이나 자연 질서. 자, 자연 질서. 자, 한번 해볼까요? 자연 질서. 자연 질서. 자연을 연구하는 거고 자연 질서를 연구하는데, 그래서 이 자연과학을 우리가 크게 많이 좀 나눌 수 있잖아. 자연과학을 나눌 수 있을 때 제일 자연과학의 그야말로 자연과학의 여왕, 자연과학계의 여왕, the queen of natural sciences는 물리학입니다. physics. 해봅시다. 물리학. 자, physics라는 것은, 물리라는 것은 물자가 뭐예요? 물질이야, 물질. 아시겠죠? 물이라는 게 물질, material, 혹은 matter, 영어로. 물질의 리는 이치죠. 그죠? 그러니까 물리학은 물질의 이치를 다루는 학문이에요. 물질의 이치라는 말 좀 어려운 말인데, 이치는 principle이죠, principle. 원리. 그리고 물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물질의 그 formation, 또 물질의 structure, 구조, 물질을 구성한 elements, 요소, 또 물질이 어떻게 또 변화되어 가는가. 그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physics예요, physics.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제일 핵심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학문이 physics가 가장 우리가 여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왕. 그죠? 물리학.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생물학이죠. biology. 생물학은 뭐죠? 생물학은 biology인데 생물학은 뭘 다루는 겁니까? 바이오가 뭐예요? life science예요. 혹은 science of life. 생명과학이죠. 자, 그러니까 물리학은 물질에 대한 거예요. matter. 물질은 보통 우리가 느끼는 거, 뭐,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뭐, 흙이라든가, 바위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 이런 물질들, 그죠? 이제 물질계에서 보통 이제 물질을 거시계로 볼 수도 있고, 미시계로도 볼 수 있고, 매크로 레벨로도 볼 수 있고, 거시계로, 또 마이크로 레벨로도 볼 수 있는데, 물리학에서 마이크로 레벨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뭐예요? 애텀이라는 게 원자잖아요? molecule, 분자, 이렇게 해서 쭉쭉 들어가는데, 어쨌든, 물리학과 생물학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자연과학에서는. 아시겠죠? 생물학은 생명이 있는 거. 생명이 있는 거니까 보통 생명이 있는 거는 생물학에서 생명이 있는 걸 다룰 때 인간을 다뤄요. human body, human biology를 다루잖아요. 그 다음에 life 그러면 이제 life의 가장 생명의 가장 생명이 표현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간의 생명이니까 human life를 많이 다루죠. 그래서 생물학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생물의 기원, origin of life, 그 다음에 특별히 생명에서 human biology가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human 세포에 대해서, 인간의 세포에 대해서, human energy, 이런 거 다 다루는데, 이 생물학에서 사실은 생물학의 본과 학문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식물학이죠, 식물학. 식물을 특별하게 다루는 학문이 있어요. 식물학. 두 번째가 동물학이겠죠. 동물학, zoology. 식물학은 botany, 그러죠. 그래서 식물학과 동물학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또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물학은 보통 인간의 생명을 많이 다루고, 여기서 또 생명의 어떤 종들에 대해서, 동물에도 또 동물의 종들이 또 다양한데, 하여튼 그래서 동물과 식물이 여기 조금 더 이렇게 분과 학문으로 붙어 있을 거고, 물리학에서도 분과 학문들이 좀 있죠. 물리학에도 뭐 예를 들어 물리학의 분과 학문이 이제 조금 다뤘을 때 이렇게 그 heavenly material, heavenly matter, 그래서 천체 물리학, 우주죠, 우주. 천체 물리학이라는 게 천문학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대한, 하늘의 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 그죠? 거기에 이제 천체 물리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고, 그 다음 뭐 그의 물리학이 또 그의 다양한 또 분과 학문들이 많이 있을 거고, 지질학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물리학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질학. 지질학이라는 건 이제 earth 구성하는,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흙이라든가 흙 같은 거, 또 지구를 구성하는 뭐 대륙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지질학입니다. 아니면 뭐 이 바위 같은 데 이렇게 지층들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과학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루는데,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냐. 자, 자연과학은 제일 중요한, 자연과학을 피지컬 세계, 그러니까 물리 세계를 이해하든 생명의 세계를 이해하든 뭘 이해하든 자연과학의 기초는요, 자연과학의 그 방법, 학문적인 방법의 기초는 자연과학의 방법론의 기초는 뭐냐? 첫째가 관찰이에요. 관찰. 영어로 observation.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할 때 거대 세계는 뭘로 관찰하죠? 거대 세계? 망원경. 딱 나오네. 미시 세계는 현미경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체 망원경으로 천체를 봐야 별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천체 망원경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는 뭐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게, 우리 눈이 최소한으로 볼 수 있는 게 모래알 정도일 거야, 아마. 아니면은 그보다 더 작은 게 있다 그러면 뭐 후춧가루? 뭐 소금가루? 이런 거,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밤에 별들은 보이지만 그 별들이 자세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스코프를 써야 되고, 마이크로스코프를 써야 되는데, 자, 관찰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관찰 다음에 뭐 합니까?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익스페리먼트를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하는, 실험하는 건 물을 끓여본다든가, 그죠? 물을 끓여본다든가, 뭐 물을 얼게 해본다든가, 고체, 액체, 기체. 그게 다 이게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과 실험에서 실험한 결과를 분석해야 돼. analysis죠. 자, 관찰은 observation. 오늘 완전히 무슨 과학 시간 돼버렸는데. 자, 실험이 experiment.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나와요. 자, 분석은 analysis야. 분석을 해야 돼요. analysis하고 이게 이제 분석을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제 interpretation도 들어갈 수 있겠죠.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죠? 관찰하고 실험하고 분석해서 과학적인 이론을 만들어내죠. scientific theory를 만들어내고, theory가 이제 이게 마지막에 강화가 되면,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것이 theory가 완전히 어떤 팩트로 굳어지면은 법칙이 되는 거야. scientific law가 되는 거야, law. 이렇게 방법론이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요,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 실험, 분석, 여기까지는 말이에요. 관찰과 실험과 분석, 여기 지금 1, 2, 3번 요거는 결국은 경험이에요, 경험에 기초하는 거예요. experience. 자, 경험에 기초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머리로 그냥 막 상상하는 거 하고, 내가 경험하는 거 하고, 어느 게 다가올까요? 경험하는 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나 과학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더 factual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factual. 더 사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학은 자연을 연구하면서 관찰, 실험, 분석, 이론, 법칙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경험을 통해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탐구한단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하니까 이 경험에 의한 결국은 과학적인 연구가 팩트다. 과학적인 연구는 상당히 팩추얼하다. 상당히 사실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주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과학에 우리가 물리학이라는 것이 너무나 물리학이나 생물학 여기다 우리가 또 뭐 하나 더 넣으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chemistry에서 화학, chemistry 또 들어갈 수 있죠. 자, 이걸 다 연구해서 이게 이제 물리학이나 생물학이나 화학은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뭐 경험도 다 하지만 조금 더 이론적인 학문이고 이게 이제 이런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응용의 단계로 가면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응용을 하잖아. 응용 과학으로 갈 때 이 내추럴 사이언스를 응용한다는 것은 application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engineering이에요. 공학이 이제 이게 여기서 과학적으로 연구한 거를 응용하는 거거든. application. 그 다음에 응용 과학의 또 다른 놀라운 또 하나의 응용 과학이 뭐냐? engineering하고 medicine이야. 의학이에요, 의학. 의학은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 의학은 결국은 물리학적인, 생물학적인 혹은 화학적인 이런 자연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어플라이 하는 거거든. 이해되시죠? 그럼 어플라이 할 때 그 응용과학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메디슨, 의학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 이 의학의 기본이 다 이거예요. 물리학을 알아야 되고, 생물학을 알아야 되고, 화학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는 의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응용의 절정으로 가면은 의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에서 또 하나 더 들어가면은 이제 자연과학으로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겠지만은 이건 싫어하는데 그래도 넣어야 돼, 이거. 수학이야, 수학. 수학은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혹은 수학은 논리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고. 근데 수학은 오늘날에는 자연과학에 들어가 있죠. 자연과학 밭에 들어가 있어. 자, 어쨌든 이 과학이라고 할 때 이 과학은 과학의 연구나 과학의 연구를 응용하는 걸 통해서 이 과학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주느냐 중요한 거야. 이미지는 이게 factual하다라는 이미지를 우리 주는 거야. 팩트를 다룬다. 팩트. 자, 저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문학이다. 문학.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문학은 imagination이에요. imagination. 소위 natural science하고 혹은 인문학. 우리가 보통 인문학 그러면 humanities인데. 근데 문학이 아름다운 학문인데도 문학은 약간 imagination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의 또 절정은 뭐야? 픽션이야, 픽션. 소설이야. 이해되시죠? 예. 자연과학은 팩트라는 느낌을 주는데 자연과학은 팩트를 다루고 팩추얼하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반면에 문학을 한다. 또 철학을 한다. 그죠? 신학은 조금 덜 하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학도 포함돼. 문학, 철학, 신학, 역사, 그죠? 뭐 이제 이런 걸로 들어가면 조금 더 imagination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팩트보다는 픽션을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지를. 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현대인들은 과학이다, 사이언스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거기다 뭘 붙이냐? value를 붙여버려요. Science is valuable. 과학은 가치 있다. 혹은 science is trustworthy. 과학은 믿을만하다. 이해되시죠? 과학은 가치가 있고 과학은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과학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블라인드하게 trust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사이언스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블라인드한 트러스트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것도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걸 그렇게 만들어낸 면도 있어요. 우리를 믿어라. trust us, trust me.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scientific study나 scientific research가 그것이 가치가 있고 사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고 또 그걸 봐라 응용했지 않냐. 엔지니어링으로 응용하고 엔지니어링에 응용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다 과학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 과학 연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전화기, 스마트폰 그렇지. 스마트폰을 할 때 여기에 지금 물리학적 원리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거든요. 물리학적인 원리가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쓸 때 야 희한하네. 그럼 어떻게 해서 희한하네 하면서 상당히 useful하다 이 말이에요. useful하고 valuable하게 느껴지니까 과학이다, 뭐 science다, engineering이다, 그죠?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뭔가 모르게 이게 trust가 된단 말이야. trust가. 근데 이 trust가 blind trust가 되는 거야. 맹목적으로 그냥 신뢰하는 거야. 의심도 안 하고 suspicion도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그렇게 우리의 trust와 respect를 받을 만큼 그렇게 정말 그렇게 과학이 위대한 건가? 여기서 우리는 balanceed한 견해를 가져야 된다. balanced. 자, 그래서 그렇게 오늘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과학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과학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요. 과학의 유용성이 있어요. 과학의 유용성이 useful 있어요. 유용성은 이건 이제 helpfulness야. 유용성이 있어요. 유익해요. 과학은 유익합니다. 과학에 benefit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과학적인 연구에 의해서 이것들이 모아져 갖고 엔지니어링이 일어나고 이런 게 뭐 엔지니어링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도로 닦는 거 이게 다 엔지니어링이야. 토목공학, 도로 닦고 다리 놓고 또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이에요.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다 엔지니어링이야. 그거 다. 그죠? 그다음에 또 건물 짓는 거 예배당 짓고 뭐 건축하고 아키텍처 그죠? 그런 거 다 이제 포함되는 거. 이게 뭐 이 응용 과학으로 들어가서 이게 또 나중에 영화나 드라마에 다 또 응용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usefulness가 분명히 있고 유익이 있다는 거 인정해야 돼. 그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뭐야. 꼴통이야, 꼴통. 과학이 별로 유용하지 않다거나 과학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꼴통이에요. 그거는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는. 과학은 유용하고 유익하다. 일단 인정해야 돼. 맞죠? 과학의 특징을 제가 좀 얘기 드리는 거예요. 특징. 유용하다. 두 번째, 유용하지만 과학에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요? 과학도 여전히 errant하다. 영어로 errant.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과학은 무오한 거 아닙니다. 사이언스가 무오하다고 믿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이언스가 무오하다라고 믿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이언스는 과학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something is scientific 하는 것은 something is inerrant.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야. 아니에요. 과학적인 어떤 그 가설이나 hypothesis라든가 또 과학적인 theory들 중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 번째, 오류만 있는 게 아니야. 과학의 근원적 한계가 있어요. limitation, 한계가 있어. 자, 오늘날 현대인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과학이 inerrant하다라고 믿는 거, errorless하다고 믿는 거,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과학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학은 한계가 엄청나게 많아요. 첫째, 뭐가 어떤 한계일까요? 과학으로 science does not teach, science cannot teach values, 가치관. 과학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치 있다, 가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이해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reality를 이해하는 거지, 무엇이 가치 있다, 무엇이 가치 없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게 뭐냐를 과학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을 연구해도 무엇이 가치 있다, 무엇이 가치 없다라는 가치의 문제를 과학은 알려줄 수 없어. 또 그걸 알려주려고 의도하지도 않아. 아시겠죠? 과학이라는 것이 무엇이 가치 있다, 무엇이 가치 없다, 이걸 알려주려고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원래부터가. 가치에 대해서 과학은 할 말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 과학이 얘기할 수 있나요? good and evil에 대해서 과학이
가치관과 물론 연결된 거지만은 선하다, 악하다라는 도덕적 판단을 과학이 알려주나요? No way! 도덕적 판단, 윤리적인 판단은 과학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value의 문제나 가치관의 문제나 도덕적 판단의 문제는 다른 데서 알아야 되는 거야. 다른 걸 통해서 알아야 돼요. 세 번째, meaning의 문제야. 의미의 문제예요. 과학이 무엇이 의미가 있고 무엇이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은 meaningful하고 어떤 것은 meaningless하다라는 의미의 문제에 대해서 과학이 답하려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과학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과학은 meaning이 뭔지도 definition 못해. Science cannot define what meaning is. 그리고 meaningful하고 meaningless하다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과학은 대답하려고 하지도 않고 대답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맞죠? 네. 네 번째, 과학이 우리에게 답해줄 수 없는 거 네 번째 뭐냐? 하나님의 존재예요. 이건 그러니까 신앙의 문제죠? 그죠?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faith의 문제에 대해서 과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은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어요. 또 과학은 faith의 문제를 과학이 다룰 수도 없고 다루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자, 과학은 근원적으로 가치와 도덕, 윤리와 의미와 신앙과 종교와 하나님에 대해서 과학은 알려줄 수도 없고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은 과학만 따라가면은 어떤 인간이 될까요? 과학만 따라가면 어떤 인간이 될까? 가치관이 정립이 안 돼요. 도덕이 흔들려요.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어. 자, 그래서 과학을 블라인드하게 트러스트하는, 과학이면 그냥 와 하는 사람 있잖아. 과학이면 그냥 과학을 막 프레이즈하고 막 셀러브레이트하고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이에요. 뭐 요즘 예수님한테 가까이 온다 하는 것던데 아직은 덜 왔어 보니까. 블라인드하게 트러스트하는 하는 이것도 과학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종교야. 아시겠어요? 과학을 블라인드하게 트러스트하는 것도 하나의 종교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전문 용어로 이걸 종교라고 볼 때 이걸 전문 용어로 우리가 scientism이라고 그럽니다. scientism, 과학주의 그래요. 과학주의. 과학주의라는 게 뭐야? 과학이 최고다. scientism은 general하게 과학을 blindly trust하는 거고 scientism은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scientism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과학주의에 다 빠져 있어요. 이 과학주의로 빠지면은 골치 아파져요, 이거 지금. 그러면 이 과학주의에 빠지는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은요, 여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instinctively 뭔 갖고 있겠지. instinctively 혹은 culturally trained, 뭐 이런 value가 있고, values나 morals나 이런 게 있겠지. 그 과학주의자라도. 그러나 과학주의자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Not important. 아시겠죠? 요거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걸로 가야 돼, 그냥 이걸로. 계속 가야 되고, 병 났을 때 병 치료 잘 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스템셀을 뭘 하든 뭐 아무 상관없어.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해. 그리고 엔지니어링 열심히 하고, 이것도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우주로 날아가야 되고, 그죠? 온갖 걸 다 하잖아, 지금. 과학에 지금 전성기 왔잖아. 그래서 이 사이언스가 응용될 때, 소위 우리가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이 이게 들어가잖아, 이거. 자, 과학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학의 특징, 우리가 볼 때, 유용하다, 유익하다, 인정해야 돼. 그러나 inherent는 아니에요. 과학이 왜 inherent하지 않냐, 왜 errant, 에러가 있냐면 과학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과학의 역사에서 17세기와 18세기의 뉴토니안 피직스, 뉴턴의 그 물리학에 의하면은, 뉴턴의 물리학은 뭐였냐 하면은,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머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주가. 뉴턴이 뭐라 그랬냐면은,
cosmos is like a great grand machine. 메카니컬하게 본 거야. 근데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와가지고 relativity theory라든가 이런 거 쭉 아인슈타인 이후에 우주는 뭐가 됐어? 우주는 cosmos is a grand organism. 기계라기보다는 우주는 기계라기보다는 하나의 오르게니즘이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보는 거야. 다르거든요. 기계적인 우주관하고 이 우주를 오르게니즘으로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자, 어쨌든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고 과학의 발전은 과거의 오류를 딛고 일어서면서 과거의 오류, past error를 딛고 overcoming 하면서 극복하면서 좀 더 나은 그래도 발전으로 나아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다 발전이 끝난 게 아니잖아. 만약에 에러가 없으면 발전 안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과학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과학의 우리 그 타머스 쿤 같은 사람 뭐라 그랬냐면은 과학혁명의 구조를 해서 과학적인 혁명이 일어날 때는 과거의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졌던 것을 그거를 해체하고 새로운 진리의 체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과거에 17세기, 18세기에 쉽게 얘기합시다. 자, 중세에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중세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했잖아. 지구는 가만히 있어. 태양이 도는 거야, 태양이. 이게 중세 medieval cosmology예요. 근데 갈릴레이하고 케플러나 코퍼니쿠스 이런 사람이 코퍼니쿠스 혁명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게 태양이야. 지구가 도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코퍼니칸 레볼루션이라는 건 뭐냐? 완전 대반전, 대역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 1000년이 뭐야? 2000년 더 되죠. 그러니까 천동설이라는 게 태양이 움직이거든. 태양이 움직이는다고 하는 그 입장이 거의 2000년에서 2500년을 지배해 온 거예요. 지금은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을 발견한 게 이제 500년밖에 안 돼요. 500년, 500 years. 자, 그 다음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the earth is round라고 할 때,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이것도 언제부터? 자, 중세 때나 고대 때는 지구가 flat이라고 믿었어. flat에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믿었어요, 지구가. 그래서 끝으로 쭉 가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진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이게 아니야. 글로브야, 글로브. 요거를 발견한 것도 몇백 년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지구도 플랫하다고 봤던 것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게 과학적인 진리로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과학도 오류가 있다. 지금 21세기에 지금 거의 확실하다고 믿는 과학적 진리라고 해도, 과학적 이론이라고 해도 오류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미래 어떤 시점에 가서 깨져야 될 이론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과학은 이런 한계가 있다.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줄 수도 없고, 도덕적 판단,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악하다, 과학은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하려고 하지도 않아. 과학은 의미에 대해서는 철학자한테 물어봐. Ask about meaning of the philosophers or of the theologians. Do not ask me. 사이언티스트들이 의미에 대해서 나 몰라. 의미는 몰라. God? I don't know. 과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솔직하게 얘기하려면은 나 모른다 그래야 돼요. 없다 그러지 말고. 이거 굉장히 크루드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려면 다 들어가 봐야 돼. 우주 끝까지 가봐야 돼요. 우주 끝까지 가봐야지. 지금 인간이 갈 수 있는 그 우주의 공간은 우주 전체의 1조분의 1밖에 안 돼요. 1조분의 1도 안 된다고. 지금 인간이 액세스할 수 있는 우주가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로 간다고 해도 은하계도 끝까지 못 갔다 그러잖아, 지금. 휴먼 액세스가. 근데 우리가 느끼는 이 은하계만큼의 그 정도 큰 그것이 전 우주에는 몇 조 개가 있다는 거거든. 빌리언 밀키 웨이즈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가봤어?
끝까지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그렇지. 못 가죠? 자, 못 가니까, 못 가면은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야 돼? 아,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고, 또 인간이 가볼 수 있는 데까지 가봤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지만 없다고 말하기는 또 거시기 하니까, 그냥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honest한 answer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 There's no God. 그럼 네가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다 종교야. 과학도 결국 들어가면 과학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할 거를 과학자들이 지 맘대로 짓거린단 말이에요. 나는 과학자들의 역할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역할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베너핏을 얻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유스풀니스를 얻는데 그러나 과학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잘 모르는 얘기를 왜 자꾸 하냐 말이에요. 모르는 얘기를. 아니 그리고 의학이 발달했다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나요? 겸손해야지. 어떤 여러분들이 이해될 것은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블라인드하게 트러스트하고 과학을 블라인드하게 높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과학주의라는 게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 자, 그러나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베너핏을 얻는 것에 대해서 we have no hesitation. 우리는 과학적인 유익을 얻는 거 좋아. 얼마나 좋아 이거. 아니 이것도 얼마나 좋아. 이것도 그리고 영화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드라마 재밌고. 자, 근데 과학으로 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value를 알아야 되고 도덕을 알아야 되고 의미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궁극적인 ultimate reality, 궁극적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인간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meaning and purpose. 인간이 왜 여기 있냐 말이에요. 인간이 왜 여기 있냐고 지금. why의 문제를 다뤄야 될 거 아니야. 과학은 why의 문제를 답할 수가 없어요. Why are we here? 왜 우리가 여기 있냐 말이에요. 왜 인간이라는 게 있냐고, 왜. 과학은 인간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냥 인간을 연구할 뿐이야. 근데 why are we here? 과학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디로 가야 돼, 이거는?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것은 결국 우리가 한마디로 해서 이것은 이제 결국 신앙의 문제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faith의 문제고 우리가 이 faith의 문제는 결국 우리는 어디로? 바이블로 가야 된다. 그렇죠? 바이블로 가야 되고 faith를 얻기 위해 바이블로 가야 되고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결국 간다? 누구에게로? 가스에게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우리는 가게 된다. 그래서 신학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신학은 누구를 연구하는 거니까? 신학은 여기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윤리를 연구하는 거, 이거 도덕적 판단, 이게 윤리학이에요. 윤리학은 원래 철학의 한 분과예요. A sub-discipline of philosophy. 의미와 목적, 가치관 이거 다 철학적인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게 철학적인 논의예요. philosophy와 science가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경쟁을 많이 했지. 그죠? philosophy와 science가 경쟁을 많이 했는데 philosophy는 또 어디까지 못 가. 이 philosophy는 또 여기서 그냥 맴도는 거예요. philosophy는 또 여기서 맴돌아 가지고 네, 철학을 제대로 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죠. 철학을 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랬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학에 대해서 맹목적인 신뢰를 하는 사이언티즘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오늘은 과학의 본질이 오늘 얘기한 대로 유용하지만 오류가 있고 또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자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